공통수학 2에서 배우는 합성함수는요. 첫 번째 정의 이용해서 대응표를 그리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그래프 그리는 법은 책에 없거든? 그래서 따로 설명해 줄 테니까 얘는 좀 익히셔야 돼. 이 그래프 그리는 법을 익히면 쉽고요. 못 익히면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를 해주시고, 세 번째 그래프를 보고요. 해석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연습들까지 좀 해주셔야 되니까, 일단 합성함수가 뭐냐면 두 함수를 결합시키는 거예요. 합체라 그러죠. 그래서 합체는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합성이라고 쓴 거고. 예를 들어 볼게. f라는 함수가 x에서 x로의 함수이고 g라는 함수도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근데 f는 어떤 대응을 갖고 있냐면 이러한 대응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g는 이러한 대응을 갖고 있대. 자, 그때 자, 합성함수의 기호부터 좀 보시면, 일반적으로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f 합성 g 또는 g 합성 f라고 쓰거든요. 얘 뜻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g를 거쳤다가 f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f를 거쳤다가 g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그때 요 안에 있는 함수 얘네를, 다른 쌤들은 모르지만 나는 그냥 얘네를 안에 있다고 해서 속함수로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애들, 얘네죠. 얘네를 겉함수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풀이를 할 때는 용어를 이렇게 잡을 거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다면 또 F합성 G라는 애는 어떤 의미냐면, 봐봐, G를 거쳐서 F를 간다는 얘기니까 G의 대응을 거쳐서 F의 대응으로 함수가 마지막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대응표를 보시면 자, G의 대응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F의 대응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문제에서 F 합성 G2를 찾아요. 그 뜻은 뭐냐? 이 뜻이거든. 자, G2는 얼마니? 2는 얼마나? 1 나오잖아. 그래서 얘는 F1을 찾으라는 거랑 마찬가지고 1이면 얼마겠어? 3. 그래서 이 값이 3이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2에서 시작해서 G를 거쳐서 도착한다. 이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물어볼게. 얘는 얼마겠니? 5에서 시작해서 거쳐서 가니까 2.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뭔지 알겠어? 반대로 G 합성 F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F가 먼저잖아. F를 거쳐서 G를 간다는 얘기야. 자, F잖아. 이렇게 하겠지. 그렇다면 G 합성 F2는 2를 가. 4.
G4를 찾으래. G4면 3 이렇게 나와요. G합성 5는 5, 2, 1이야. 그럼 봐봐. 뭐가 거치고 뭐냐 속이냐에 따라서 그 값이 어떻게 돼? 다르지. 그렇다면 얘네 두 개는 같다는 뜻이야, 다르다는 뜻이야? 다르다는 뜻이겠지? 그 뜻은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해요. 요걸 알아야 돼. 근데 특이하게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될 때가 있어. 그러면 그거는 첫 번째 우연일 수도 있고, 두 번째 오늘 이따가 배울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명제, 참인 명제고, 가끔씩 우연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할 때가 있고, 또는 그렇게 우연으로 성립하게 될 때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 예를 들어서 뭔 소리냐면 봐봐. fx가 x 플러스 2고 gx가 x 플러스 3이야. 그럼 f 합성 g는 뭐냐? 이거잖아. 그 뜻은 뭐냐면 f라는 함수의 x자리에다 gx를 대입하라는 얘기거든. 한마디로 요만큼이 여기로 들어가면 돼. 그럼 얘는 이렇게 돼요. 그럼 반대로 g합성 f는 요거거든. 그렇다면 fx라는 얘네가 요 x자리에 다 들어가면 돼. 했더니 같아. 이건 우연이야. 뭔지 알겠지? 그럼 일단 문제를 어떻게 내겠어? 요렇게 놓고선 얘네가 성립하게 하는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요게 되니까 이게 되겠지. 여기서 문제는 대충 썼구나. 이건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보자. 근데 얘네가 당연히 이게 명제랬잖아. 요렇게밖에 바로 깨져요.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되면 봐봐. 얘가 여기 들어가니까 요게 돼. 근데 얘가 이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달라졌지. 그러니까 여기서 그 첫 번째 교환 법칙은 성립 안 해. 근데 뭐는 성립하냐면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이거 그냥 알아두세요. 뭔 소리냐면 F 합성 G 합성 H 요렇게 먼저 합성하나 요렇게 먼저 합성하나 결론은 똑같다. 여기까지 됐지. 자, 이게 기본적인 합성함수인데 자, 문제는 그렇다면 이 합성이 언제 성립하냐거든. 성립 조건이 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 요렇게 F 합성 GX가 성립을 하려면 예를 들어 볼게. G라는 애가 요게 빠졌다고 G가 뭐지? 요게 빠졌다고 해볼게. 요라는 애가 빠졌고 잠깐만 6이라고 해보자. 이렇게 해볼게. 그 생각해봐. G에서 시작해서 O에서 출발했어. O로 도착했거든. 근데 여기에 O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대응할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그 뜻은 뭐냐면 합성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면 속함수의 치역이요. 겉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돼야 돼. 요게 성립해야지만 무조건 합성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저게 성립이 안 된다. 그럼 합성이 불가능하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fx가 얘고 gx가 마이너스 x 루트 x 플러스 생각해보자. g합성 f래.
얘가 여기 안에 들어가면 되지. 여기까지 되겠어. 그럼 뭐겠어? 그냥 간단히 식만 보면 이러면 합성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생각해봐. 마이너스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니 작니? 작거나 같지. 근데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 그럼 이게 성립해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는 합성 함수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겠어? 1번부터 5번까지 해놓고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합성시킨 걸 준단 말이야. 이걸 찾아야 돼. 그렇다면 성립 조건이 뭘 알아야 돼? 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속함수의 치역과 겉함수의 정의역의 포함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합성함수의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유형이거든. fx가 3x-1이래요. 그때 f 합성 hx가 gx가 성립한대. 그때 hx 구하래. 두 번째 h 합성 fx가 gx래. 그때 hx 구하래. 둘 중에 하나의 유형 무조건 시험에 나올 거거든요. 뭔 소리냐면 속함수를 물어볼 때가 있고 겉함수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더 쉽겠어? 얘가 훨씬 쉬워요. 봐봐. 얘는 요 뜻이잖아. 그럼 이 x를 진짜 hx 그냥 넣어버리는 거야. 넘기면 나누면 하면서 야 hx는 똑같은 1차함수였구나 이렇게 보이죠. 여기까지 쉽지, 그지?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는 속함수를 물어볼 땐 대입으로 풀어. 그 다음 겉함수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돼. 불당고처럼 서술형이 없는 학교는 상관이 없지만 월공부에서는 이거 내면은 오답이 거의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떻게 푸냐면 얘들이 이게 익숙하잖아. 그럼 얘를 갑자기 이렇게 시작해. 그리고 넣어버려. 이거니까 얘를 이렇게 놓거든. 그 다음 전개. A는 개수기호법으로 같아야 되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래. 근데 A가 얘야. 넣으면 B는 마이너스 4. 따라서 HX는 2분의 3X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답 딱 나와. 이따 보면 알겠지만 답은 나와. 똑같이. 근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채점할 때 이걸 딱 보자마자 얘는 그냥 오답이에요. 왜? 문제에서 얘를 1차함수라고 안 줘. 그냥 함수 hx지. 한마디로 1차함수로 네가 정해버리면 문제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어쨌든 얘가 이 안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 상태거든. 그렇다면 h의 2x 플러스 1이 gx란 얘기야. 그러면 요 안에 있는 얘를 다른 문자로 바꿔버리세요. 그럼 2x는 이거거든? 자, 그럼 얘를 치환을 해버리면 ht는 3 위에다 넣어버리면 3에 이렇게 될 거야. 그럼 ht는 이렇게 돼. 그럼 t에다가 다시 x 넣으면 그래서 hx는 요거였구나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셔야 돼요. 그래서 속함수를 물어봤을 때는 대입을 통해서 풀지만 겉함수의 합성함수, 겉함수를 물었을 때 합성함수에서 얘는 지금 현재 역함수를 안 배웠다는 가정하면 얘는 치환을 통해서 푸셔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익혀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합성함수는 나올 수 있는 게 되게 극한적으로 제한돼 있거든. 역함수가 없으면 역함수랑 포함돼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 근데 얘가 문제가 될 때가 언제냐? 내가 아까 미적분 2를 왜 물어봤냐? 미적분 2에서는 이제 얘를 가지고 미분하고 적분하거든. 그 순간 얘는 무조건 킬로 문제예요. 얘를 점수 깎으려고 내는 문제야. 뭔지 알겠지?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2학기나 고3 1학기 돼서 미적분 2를 만약에 하게 된다 라고 하면은 얘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문제의 난이도는 급격히 올라가요. 굉장히 많이.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등장하는 게 언제냐? 미적분 1에서 극한이랑 연속 정도 할 때만 등장하지 그 외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요 이후부터.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알면 되고 문제는 뭐냐? 조금 넘겨보시면 뭐가 나오냐? 역함수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머리가 풀려요. 자, 일반적으로 fx에 대한 역함수는 어떻게 표시하냐? f하고 지수에다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고 읽을 때는 f 인버스 x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역함수의 표현은 이 지수에 마이너스 1 붙여준 거고 뜻은 자 f가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하면은 이렇게 있다고 보자. 그럼 역함수의 의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역 뭐야? 거꾸로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봐봐. f 인버스 1은 얼마겠어? 거꾸로 가봐. 뭐야? 1. f 인버스 2는 거꾸로 가. 4. f 인버스 3은 거꾸로 가. 2. f 인버스 4는 거꾸로 가. 3. f 인버스 5는 거꾸로 가. 5. 근데 봐봐. f1은 1. f2는 3. f3은 4. f4는 2. F5는 5야. 혹시 보이니? 두 개의 관계가? FA가 B면 이거 외워야 돼. 여기가 역함수의 정의야. 이면 F 인버스 B는 A가 성립해요. 여기까지 되겠어? 봐봐. F2가 3이니까 F4 인버스 3이 뭐야 돼? 2가 돼. 요 관계. 보이니? 그래서 역함수의 정의이자 역함수의 성질 FA가 B면 F 인버스 B가 A다 해서 역함수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요걸로 풀립니다. 어려운 문제도. 근데 여기서 역함수의 성립 조건이 있거든. 이게 무슨 함수니? 우리가 배웠던 네 가지 함수 중에 1대1 대응이지. 생각해봐. 만약에 6이라는 애가 이렇게 있다고 얘가 1로 갔어. 색깔은 이렇게 했어. 이건 1대1 대응 아니지. 그치? 그럼 역함수가 딱 되니까 이 5라는 애가 한 번 대응해, 두 번 대응해. 두 번 대응하지. 왜? 5에도 봐야 되고 6에도 봐야 되고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그건 함수야 아니야? 아니지. 그래서 성립 조건은 1대1 대응만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역함수의 성립 조건은 그 함수가 1대1 대응이어야지만 역함수가 존재하거든. 그럼 우리 1대1 대응할 때 배웠던 게 뭐냐면
F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어. 그럼 두 가지였어. 뭐만 하거나 뭐만 할 때, 증가만 하거나 또는 감소만 할 때 1대1 대응이고, 두 번째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려져야지만이 우리는 저걸 1대1 대응이라고 했고, 요게 역함수의 성립 조건이에요. 이게 아니면 역함수 존재하잖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지. 그지? 왜? 가로선 그었을 때 두 번 만나니까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수 전체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는 조건은 요거고, 특징은 뭐냐? y는 x의 대칭입니다. 역함수는 봐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우러나수가 있더라 볼게. 나중에 여러분들 배울 거거든. 얘의 역함수는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그냥 y는 x에 대칭시키면 돼.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럼 봐봐. 요 점이 a, b야. 그럼 얘를 대칭시켰어. 요 점의 x좌표는 얼마겠어? y는 x 대칭이야. 그럼 두 개 어떻게 돼? 바뀌어야 되지. 그럼 x좌표가 얼마겠어? b. y좌표는 a. 이렇게 된 것까지 이해돼? 근데 봐봐. 얘가 fx야. 얘가 역함수야. fb는 얼마라고? a지. 그럼 f 역함수 a는 뭐야? b. 그래서 이 정의가 그대로 다시 나와. 그래서 그래프로 따졌을 때는 y는 x의 대칭이거든. 근데 얘를 왜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번 1학년 끝나고 2학년 올라가면서 대수 배울 거잖아. 대수의 첫 번째 단어는 지수 로그 함수거든. 지수 함수랑 로그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야. 그래서 이 역함수 관계인 걸 이용해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고, 이걸 문제를 풀 때 이 y는 x의 대칭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역함수의 특징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란데, 요 성립 조건 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우리 책에서 한 문제만 좀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150쪽을 좀 펴봅시다. 자, 979번 같은 경우도 보면 정의역 x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그 다음에 치역은 요거래. 자,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b야. a 플러스 b 구하래. 자, 첫 번째 증가만 하니 감소만 하니? 감소만 하지. 자, 감소함수야. 그럼 물어볼게. 감소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a가 나와야 돼. 그럼 2를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지. 왜? 감소의 의미가 뭐였어? 정의역이 작으면 치역은 크다거든? 그 뜻은 정의역이 제일 작으면 치역은 제일 뭐 해야 돼? 커야 되고, 정의역이 제일 크면 치역은 뭐 해야 돼? 제일 작아야 돼. 그 뜻은 x에다 2를 넣었을 때 y도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2가 나와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러면 b가 얼마라는 걸 찾아? 8이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럼 이 함수가 완성됐어. 그럼 자, 아까 얘기했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 a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a 얼마겠어? 11. 그래서 답이 19. 이렇게 보여주시면 돼. 그러니까 되겠지. 그래서 성립조건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거기서 몇 번에도 별표를 쳐주시냐
81번. 내신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얘입니다. 이따가 문제 푸실 때 좀 잘 해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렇다면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 그냥 y랑 x 바꾸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 지금 여기서 구한 얘 역함수 구하면 얘랑 얘랑 바꾸면 돼. 그러면 해서 얘의 역함수는 얘보다 가 구해지면서 y는 x를 바꾸거든. 근데 생각보다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y는 x 바꾸 역함수 구하시고 특히나 단답형으로 쉬운 문제로. 그래서 이것도 약간씩은 연습이 좀 필요하다. 근데 봐봐. 예를 들어서 아까 이차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얘를 정의역을 이렇게 제한시키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거든. 왜 그러냐면 여기 말고 요 부분에서는 뭐만 해? 증가만 하지. 그래서 얘는 역함수가 존재가 가능해요. 그렇다면 정의역이 이거잖아. 치역은 어떻게 돼? 마찬가지로 이거지. 얘를 좀 바꿔볼게. 그럼 정의역은 이렇게 바뀔 거고 치역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그럼 얘 역함수면 아까 말했지 y랑 x 바꾸라고. 그럼 x는 y-2의 제곱이거든요. 루트 씌우면 요게 돼. 자, 얘가 여러분들의 마지막 단어인 무리함수예요. 그 뜻은 뭐야? 여러분들 시험 범위에 이 두 개가 같이 나온다는 얘기야.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무리함수의 그래프를 나중에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얘가 y는 x에 대칭이 된다. 요게 돼. 그래서 나중 되면은 뭐까지 가시냐? 자, 아까 얘기했듯이 fx와 대칭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애들이 만약에 얘를 구하는 문제를 만나게 돼. 그러면 생각해보자. 아까 대충 그래프를 그렸는데 아니 x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네. 대충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fx면 얘가 f 인버스 x거든. 봐봐. 잘 생각해야 돼. 얘네 둘의 교점을 구하래. 여기까지 됐지. 그럼 네가 선택해야 돼. 얘를 y는 x로 바꿔서 역함수를 구한 다음에 두 개를 같다라고 놓고 해서 구할래. 얘랑 얘의 교점 구할래. 얘랑 얘의 교점 구하는 게 훨씬 편하지. 그럼 왜냐? 합당할 거 없이 이렇게 한다면 이 실근 구하면 요거 x 좌표가 나오잖아.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함수랑 역함수의 교점 문제를 풀 때 애들이 fx와 요걸로 문제를 다 풀어내요. 하다 보니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fx와 f 인버스의 교점은 fx와 y x의 교점으로 찾는다 라고 서술이 되어 있지만 얘는 틀린 명제입니다. 무조건이 아니에요. 언제만 가능하냐? 이 fx가 증가함수 fx여야지만 얘들의 교점이 여기에 발생하지. 감소함수면은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이 안 써져 있어 책에. 근데 문제는 뭐냐? 대운의 선생님들이 애들 생각해서 요렇게 그냥 줘. 증가함수는 말도 빼고 이 자체를 그냥 증가하는 함수로 주거든. 하도 그래서 이걸로 다 풀다 보니까 학원에서 배워서 2년 전, 3년 전부터 뭘 내냐? 얘와 얘의 교점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해요. 그럼 감소함수는 왜 안 되냐? 감소잖아.
y는 x 위에 없어 교점이. 문제는 알겠어? 그래서 문제가 지금 이걸로 나온 추세가 됐거든. 그럼 감소함수일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냐? 둘로 나뉘어요. 홀수개냐, 교점의 개수가. 짝수개냐. 홀수개면 한 개만 y는 x 위고요. 나머지는 y는 x 위가 아니에요. 짝수개면 전부 다 y는 x 위가 아니야. 근데 단 이때 얘네들은 y는 x의 대칭은 맞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쟤네가 어디서 나왔냐? 쌍용고에서 나왔거든. 쌍용고에서 무슨 문제를 냈냐면 fx와 요 문제를 냈어. 이거를 푸는데 다 틀렸어. 왜 틀렸냐면 감소함수였거든. y는 x 위에 fx랑 는 x를 찾는데 실근이 3개가 안 나와. 한 개만 나와. 왜? 한 개는 존재하니까. 그래서 얘들이 여기서 멘탈이 나왔어요. 그럼 이때 얘네는 어떻게 찾아요? 얘는 어쩔 수 없어. 역함수를 직접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fx와 f 인버스 x를 갖다 놓고 이거의 실근을 찾아야지 교점의 x표. 여기까지 구한 애들도 있거든? 근데 왜 틀렸냐? 이거 생각을 안 하고 교점 하나 구하고 교점 2개 구한 다음에 그걸 또 대입하고 있어. 한마디로 뭐냐면 얘 위에서 하나 찾고 요걸로 한 개를 찾았으면 a, b가 나오잖아. 그럼 자동으로 나머지 교점은 그냥 b, a인 거야. y는 x에 대칭이니까. 해서 c, c. 요 세 점을 빨리 구해서 요걸 구해서 문제를 딱 풀었어야 되는데 요 감소함수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문제를 거의 다 틀렸어요. 근데 한 번 내니까 그 다음부터는 좀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안 내긴 해. 1년에 한 학교 낼까 말까야. 근데 한 번 내면은 골치 아파요. 알겠지? 그래서 요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 아마 책에도 안 써져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무슨 관계를 갖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F 합성 G랑 G 합성 F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가 두 번째 경우가 뭐냐면 G가 F의 역함수는 얘가 성립해요. 근데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안 돼. 이게 정확한 표현이야. F 합성 GX와 G 합성 FX가 같고 그 값이 X로 같아야지만 fx와 이게 성립해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f 합성 f 인버스 x는 f 인버스 합성 fx고 그 값은 평등함수인 ix와 같다. 요게 명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작년 시험에 기억리에 되는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틀렸어. 는 x가 안 붙으면 역함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되게 말 문제로 되게 좋거든. 그래서 아까 했던 문제 중에 하나 겉함수 우리가 구하는 문제 fx가 얘가 성립할 때 hx 구하는 문제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아까는 뭐로 풀었어? 치환 통해서 풀었지. 얘를 역함수로 합성해 버리는 거야. 왜? 어차피 1차 함수니까 역함수 구하기 쉬워. 그럼 봐봐. 그럼 얘가 뭐가 돼? 평등함수가 되니까 그냥 이거 자체가 뭐가 돼? hx가 돼. 그럼 우리는 역함수 구해서 여기다 대입만 하면 돼. 그럼 봐봐. 얘를 역함수 구하면
이거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면 끝나는 문제. 이렇게도 풀 수 있어. 연준이 알겠죠? 그래서 합성함수랑 역함수 관계는 요 관계가 성립하고 꼭 뭐가 붙어 있어야 된다? 는 x거나 또는 상등함수 표현. 요게 붙어 있어야지만 저 관계가 성립한다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가져가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 역함수의 성질 중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첫 번째, 약간 여집합이랑 비슷해요.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겠지? 그럼 두 번째, 얘는요 순서도 바뀌면서 나와요. 이렇게. 그럼 문제가 이제 장난질 치려면 어떻게 내겠어? 이걸 구하시오 이렇게 돼. 그럼 봐봐. 역함수니까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게 뭐가 돼? 상등함수 되지. 그럼 결국 뭐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성질들 이용해서 여러분들 연습 문제도 각도 없이 나오니까 여기까지 알고 계시면 크게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내용이고, 여러분들 책 어디로 가주시면 되냐? (149쪽) 유형 15번 합성함수 그랬습니다. 973번을 풀어는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셔야 돼요. 보세요. 내가 이 그래프 그리는 걸 왜 알고 있어야 되는지 보여줄게. 일반적인 풀이부터 먼저 할게요. 참고로 이 역함수 그래프 그래서 푸는 문제는 기출 100%입니다. 고등학교. 그때 뭐거라냐면 F 합성 G X 그래프와 X축과 Y축을 둘러싼 나비가 결국 이거 10번이라는 얘기야. 근데 봐봐. fx 자체가 식이 두 개로 나뉘어요. 자, 요 기울기 얼마야? 1 증가할 때 이 감소했으니까 이거거든. gx도 마찬가지야. 둘로 나뉘어. 일 증가할 때 2 증가했으니까 이렇게 나뉘어요. 나뉘거든. 자, F 합성 G래. 그럼 봐봐.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 식을 얘네들의 식을 합성시켜가지고 구해야 되거든. 근데 합성시키는데 이 범위에 따라서 합성시켜야 돼. 그래서 되게 골치가 아프거든.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답지를 보고 해석지를 보시면은 식이 막 여러 개가 나와. 한 3개, 4개 이렇게.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그게 아니고,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속함수의 역할과 겉함수의 역할이거든. 속함수의 역할은 그리는 영역을 결정해요. 겉함수는 모양을 결정하거든. 자, 그래프를 그려볼게. 자, 그리는 영역인데 끊어서 그릴 건데 어떻게 끊어서 그리냐? 이렇게 꺾이는 부분. 이걸 기준으로 나눌 거야. 그러면 우리는 0부터 1까지 그릴 거야. 여기다 그릴 거야. 근데 봐봐. 속함수의 치역이 1에서부터 어디로 가고 있어? 0으로 가고 있지. 그럼 겉함수에서 1에서부터 0으로 가는 모양이 어떻게 돼? 이거지. 그걸 그 영역에다 그리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1부터 2까지 그릴 거야. 자, 1부터 2까지면 y가 어떻게 돼? 0부터 어디까지 증가해? 2까지 증가하지.
그럼 0부터 2까지 모양이 이 모양을 여기다 그릴 건데 두 칸이었다 한 칸으로 줄자. 그럼 절반으로 압축해서 그려야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그려져요. 이러면 끝이야. 그럼 이 넓이 구하시면은 이제 답이 나와요. 골라. 아까처럼 이 두 개 합성하려 이렇게 그릴래. 이게 훨씬 낫지. 이게 반대로 이거면 어떻게 변하냐면 이제 얘가 속이야. 얘가 겉이야. 요거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꺾이는 게 0부터 1까지. 그럼 여기다 그릴 거야. 여기다 그릴 거야. 치역이 어떻게 돼? 계속 2야. 그럼 2일 때 함수값이 계속 2니까 똑같이 2 쭉 그려져. 자, 1부터 2까지야. y를 봤더니 2에서 0으로 떨어져. 2에서 0으로 떨어져. 그럼 이렇게 그려지지. 맞지?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런 그림 끝이에요. 근데 제가 생각에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 두 개 합성시키면 식이 몇 개 나오겠어? 3개 나와. 그 3개를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바로 구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알겠죠?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